네, 12주차 수업 중에 일부분입니다. 6강 한국인의 대화법 읽기 수업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수업은 11주차와 함께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잊지 마시고 네, 11주차 수업과 같이 연계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6주차 한국인의 대화법 읽기는 수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설명을 듣고 네, 제 수업을 잘 듣고 제가 지시하는 대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말하기 활동이 두 개가 있고요. 읽기 활동도 있는데요. 읽기 활동은 쓰기 활동과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또 여기에서는 문법이 좀 많이 나와서 문법을 다음 주에 따로 네,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대화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개의 칼럼을 읽고 알맞은 내용을 고르십시오. 먼저 첫 번째, 말하는 내용과 관계의 두 가지 면이 있다라는 말하는 내용과 관계의 두 가지 면이 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대화에 참여하는 인간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으면 말의 내용이 좀 불분명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으로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관계가 나쁘면 좋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말하는 내용만을 고민하고 자신 있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두 사람의 관계를 먼저 생각한다. 즉,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말이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말을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국의 말 문화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 사람들은 분명하다, 논리적이다, 신념이 강하다와 같은 특징보다 원만하다, 예의 바르다, 양보할 줄 안다와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어른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따지는 것을 보면 젊은이가 참 똑똑하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에게 저런 식으로 따지면 되나? 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어른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젊은 사람을 욕하기도 한다. 말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과 관계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내용보다는 관계를 더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정리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네. 왜 안 되죠? 네. 여기 봅시다.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중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어른들한테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보다 좀 약간 원만한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개인보다는 네, 공동체의 삶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번과 관계된 요 지문을 5줄에서 6줄로 요약하세요. 이해되시나요? 볼게요. 그러면 제가 요거 한번 요약해 볼게요.
말은, 그죠? 뭐 하게 돼요? 잠깐만요. 네. 이거를 요약하면 말은 관계에 따라 인간관계라고 해도 돼요. 관계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줄 요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 5줄에서 6줄 정도 요약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 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 답이 나와서 학생들이 그 답을 보고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느냐라고 질문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물론 한국어를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한 것만큼 평가받고 싶다라는 여러분들의 생각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숙제를 내줘요. 그쵸? 그렇다고 책을 무시하고 숙제를 내줄 수는 없잖아요. 이 책으로 진도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로 여러분들 실력을 좀 파악할 수 있어요. 요거 요약하는 거는 사실 뒤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대학 수업에서 요약은 필수고요.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작성할 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요약이 기본적으로 돼 있다면 기본적으로 점수의 반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 요약 5줄 해주시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요것도 5줄 정도로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 요약,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 요약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칭찬을 얼마나 자주 하고 들을까? 여기에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한국의 모 회사에서는 최근 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칭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32%만이 일주일에 3에서 4회 이상 칭찬한다고 대답했다. 칭찬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가 43%로 가장 많았고 성격이 묵뚝뚝해서가 29%, 그리고 윗사람을 칭찬하면 아부하는 것 같아서가 8%로 나타났다. 칭찬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칭찬 횟수에 대한 응답자의 50% 이상이 자신의 칭찬한 횟수는 보통 이상이지만 자신이 칭찬받은 횟수는 보통 이하라고 대답했다. 이 결과를 통해 칭찬을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먼저 잘 대접하라는 말이 있듯이 칭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남을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하루에 한 번씩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여 칭찬해 보자. 잘한 일이 있으면 나중에 칭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즉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자. 그리고 칭찬하는 김에 이왕이면 미소도 한번 지어주는 것은 어떨까? 칭찬은 특별한 노력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람들 간의 관계를 부드럽고 친밀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칭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칭찬을 많이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칭찬을 할 때 되게 부끄럽고요. 칭찬받는 것도 사실은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베트남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칭찬하는 것과 받는 것에 익숙한지.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문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옛날 속담입니다.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귀한 자식에게는 매를 한 대 더 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만큼 엄격하게 키운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엔 칭찬을 많이 하는 사회로 대한민국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 기억하시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네, 요약하셔야 됩니다. 각각 5줄씩 요약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조금 5줄 넘어도 돼요. 여기는 5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뒷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네,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요거에 대해서 조금 확장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두 주장 중 이제 관계를 위해서 네, 관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좋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 관계보다는 올바른 말을 해주는 게 것이 더 좋은가? 네, 이게 첫 번째 지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신경에 거슬리지 않는 좋은 말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고 하나를 선택해주고 그 이유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과 비판. 네. 비판은 비난이 아니에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는 그러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비난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우리는 비판이라고 합니다. 칭찬과 비판 중에 둘 다 물론 필요해요.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사람을 더 성장시키는데 유익한지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이유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5줄 이상입니다. 이유 마찬가지로 5줄 이상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5줄은 한 줄 쓰고 엔터, 한 줄 쓰고 엔터 아니에요. 그냥 쭉 이어서 쓰시는 거 5줄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처음 쓸 때에는 꼭 스페이스바 2번을 눌러서 앞부분에 좀 틈을 마련해 주세요. 한국 사람도 그렇고 외국인 학생들도 그렇고 문단 만드는 걸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글을 쓸 때에는 컴퓨터에 보면 스페이스바 긴 거 있잖아요. 그걸 2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 나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한 줄 쓰고 엔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5줄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읽기 숙제는 4개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2개의 지문에 대해서 요약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개의 지문 1번 중에 선택하고 이유. 2번 지문 중에 칭찬과 비판 중에 어떤 게 더 좋냐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이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6장 관련된 읽기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